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베니토 외관수도원 소속 최유해 신부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원에서는 성소 담당을, 그리고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철학을 가르치면서 교목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개국 네. 2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개국 축하도 해주시고 안 그래도 어제가 딱 성소주일이었거든요. 네. 좀 의미 있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제가 성소주일에 네. 평소 같았으면 저희 수도원에 보통 한 1,500에서 2,000명 네. 정도의 그 대구 지역, 그다음에 뭐 전주, 대전, 뭐 가까운 또 부산, 네. 그 젊은이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오는데 네. 이번에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그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저희 수도원 안에서 네. 미사주례하고 우리 수사님들과 함께 그 본인의 성소, 그리고 우리가 이 성소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해서 네. 서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강론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아우, 오래간만에 좀 쉬었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년 축하 이 성소주의를 맞춰가지고 행사로 바쁘셨을 텐데 이번만큼은 좀 조용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매년 네. 이제 그 성소주의 행사를 했다가 그 대구교구에서도 이제 성소주의를 하고 그래서 경년으로 제가 바꾼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작년에 저희가 대구교구에서 성소주의를 해서 저희가 쉬었다가 올해 할 차례인데 네. 못했습니다. 그럼 내후년에. 아니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아, 내년에 바로 하나요? 네. 그때 제가 성소 담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오늘 신부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경북 칠곡에서부터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시는 길이 괜찮으셨나요? 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요즘 경북, 대구 이쪽에서 오면 많이 꺼려 하시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 또 부산 지역에 또 제가 뭔가를 갖고 오면 안 되니까 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최근부터 생활 속의 거리 유지가 시작이 돼서 좀 경계 단계에서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김윤경 엘리사벳님이 이분이 최요엘 신부님이시구나. 외관에서 본 적 있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고 좀 홍보 좀 많이 하셨나요? 아, 여기 온다고요? 네, 생방송하고 있는데. 아니요, 부끄러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이 칠곡이기 때문에 부산에 오실 일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부산에는 거의 올 일은 없는데 제가 성소 담당을 하면서 성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와서 우리 성소자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하면은 늘 우리 추억으로는 좋은 게 많잖아요. 바닷가가 있고. 네, 맞습니다. 놀러 많이 오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일하러 왔었습니다. 항상 성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네네. 2995번님, 조영만 신부님 조금 전에 전화 연결했는데 말씀 잘 들었다고 보내주셨고요.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김경미 안나님의 문자 우리 신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정답입니다. 부산 평화방송 개국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어제 성당에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를 영하니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성체를 영한 후 왜 그리 눈물이 나든지요. 그리고 비가 온 뒤에 느끼는 바람의 느낌이 산속에서 비가 온 뒤에 느껴지는 상쾌함이 너무나 좋아서 몇 번이나 밖에 나갔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성당 리디아님, 본당에서는 신부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성지가지와 같이 가정마다 현관문에 걸어주셨던 이름표에 바코드까지 부착해주셔서 성전에 입장하는데도 한결 수월했답니다. 손녀도 너무 신기해하고 화상 카메라까지 달았다고 하네요. 어제부터 주일미사에 나가서 신자분들이 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신부님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죠? 계속. 네, 저희 수도원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의 그 발생이 심해지면서 그 대구교구 공문이 나오는 다음 날, 그러니까 2월 20일부터 저희 수도원에서도 모든 피정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그런 거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대구교구도 제가 알기로는 6일인가 7일부터 미사를 재개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수도원 내부 안에서는 5월 말까지 아니면 그 좀 더 이 시기를 보고 미사를 열 계획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는 지금 수사님들 안에서도 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뭐 그 기도석도 떨어져 않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오면 지금 본당에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사무처장 신부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돼서 저희 음.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우리 수도자들끼리 네. 기도하고 미사하고 피정도 당분간은 받지 않고 그렇게 지내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친묵님께서요. 깍, 요엘 신부님 멋져요. 이장규 수사 신부님이신데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에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신부님 최요엘 신부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셨으니까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설명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톨릭 교회 내에서 가장 큰 수도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현재 저희 2020년 현재 우리 수도는 111년이 되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소개하자면 너무 짧은 시간일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베네딕토회가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1909년 독일 베네딕토의 상트 오텔리엔 수도원에서 2명의 수도자가 서울에 파견되어 백동수도원, 그러니까 현재 해화동 성당하고 신학교가 있는 그곳에 네. 정착하면서입니다. 그러다가 1927년 당시 교회의 필요성 때문에 서울 백동수도원을 북한 원산지방 덕원으로 이전하였고 1928년에는 만주 연길에서도 수도원을 또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공산당에 의해 두 수도원이 폐쇄가 되고 수도자들이 피살 또는 옥사, 추방되거나 남한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전쟁 후 1952년 7월 6일에 남한으로 피신한 한국인 수도자들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본국으로 송환되었던 수도자들 그리고 그 수도자들이 모여서 대구교구 배려로 인해서 네. 외관에 모여서 다시 이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외관 수도원의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원은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서울에서 시작하여 북한과 만주 지역으로 활동의 중심지로 옮기고 다시 전쟁과 외관에서 새로운 전착기를 시작한 전체 역사 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왜 111년, 100년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덕원 출신 우리 105살 된 우리 미카엘 수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초 남자 수도원이기 때문에 네. 그 역사가 더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이 100년의 역사를 1분 동안 요약을 해주셔서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요. 오늘 칠곡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부산에는 베네딕토의 이 수도원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산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륜대 쪽에 네. 부산 명상의 집, 피정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 수사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피정집. 네. 그래서 부산 지역에도 저희 분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윤경님께서요. 저는 외관 베네딕토 수도의 봉헌은 14기인데 5월까지 봉헌의 모임과 모든 일정이 취소되어 다시 외관 수도원 방문하러 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드리고 있어요. 수도원에 계신 아빠스님을 비롯해서 모든 신부님들과 수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오래된 역사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익숙한 이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분도 출판사 이런 네, 것들 네.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분도 출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은 예전에는 우리 신학교의 교과서로도 사용했던 책들을 이제 신학 서적들을 이제 인쇄를 하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또 많은 출판사가 이제 본당 같은데 홍보도 나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5018번님께서요. 외관 수도원에서 국내 성지 따라 걷는 피정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올 봄에 꼭 참여하고 싶었답니다.
언제쯤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담당은 아닌데, 네. 우리 한티아고라고 해서 산티아고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티 성지하고 네네. 수도원하고 가실 성당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한티아고길이라는 거를 만들었대요. 오. 그래가지고 저희 수사님하고 저희 외관 피정의 집하고 연결을 해서 2박 3일인가 이렇게 피정을 이렇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네.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저희 수도 나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함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게 아마 6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완전히 네. 안전해진 네, 뒤에 네, 네. 개방하지 않을까. 네, 아직 뭐, 확실한 건 없죠. 그렇죠. 웬 지금 생활 속으로 이제 들어왔다 하더라도 언제 이게 바이러스가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 베네딕토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사회에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거를 재개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피정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유튜브로 임지연님께서요. 신부님 이번 57차 성소주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가슴 아프지만 저희 성소분과에서 성소 개발을 위한 9일기도 바쳤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9일기도뿐만 아니라 성소자들을 보내주시면 네. 많이 힘드신 상황 같아요. 아니요, 뭐 제가 성소 담당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네. 많은 젊은이들이 갈망하고는 있어요.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픈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소라는 게 위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최근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은 이 수도원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라든가 육체적으로도 많이 아프면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네. 힘든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의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면담도 많이 하고 또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도 네. 해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빨간 벽돌 좀 큰 건물들이 있는 게 좀 떠오르거든요. 네네. 다른 수도회와 비교했을 때 좀 특별한 점도 있을까요? 다른 일반 수도에는 이제 총원이 있고 네. 그 총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수도에 뭐 광구장님이 있고 뭐 총장님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베네딕토회 같은 경우는 제일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봉쇄 수도원. 네. 그 봉쇄 수도원이었는데 이제 저희 외관 수도원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 봉쇄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우리 안드레아스 암라인이라는 신부님이 네. 선교에 대한 갈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오틸리아 연합회를 만드시게 됐고 그 연합회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요청이 왔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9년도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면 안으로는 수도승 밖으로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안에서 네. 공동 생활, 그러니까 공동 기도, 공동 식사 이게 가장 중요하고 반면에 우리가 밖으로는 선교사라는 거는 이제 선교 활동지에 갔을 때는 선교사로서 베네딕토의 그 영성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그래서 외관에 오면 가장 네. 큰 거는 이제 건물이 크게 있죠, 외관에도. 근데 예전엔 거기는 그 외관이라는 지역이 이제 시골 지역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 있던 그 수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심 있죠. 주변에 완전 다 도심으로 아파트 단지로 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수도원 하면은 산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보면 도심 속에 있다.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으로 우리가 수도승이라고 했던 게 자급자족하는 수도회가 저희 베네딕토회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던 분도 출판사, 인쇄소, 뭐 금속공예실, 잘 알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는 유리화 공예실 그런 그 작업장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농장도 그 안에 다 있고. 와, 그래서 안에 들어오면 그런 빨간 벽돌뿐만 아니라 우리 수사님들이 직접
일을 하는 그런 소임장들도 다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구경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심 안에 이런 데 수도회가 있지 하고 생각은 했지만 알고 보면은 원래 수도회가 먼저 있었고 그렇죠. 주변이 네. 개발이 된 거였네요. 네네. 원래 그 앞쪽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도 다 네. 수도원 땅, 과수원이었고, 그다음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그게 다 이제 넘어가게 되고, 지금 수도원 안에 한 2만 평 정도 되는 그 규모만 수도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봉쇄 수도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로 카르투시오 네네네. 수도회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봉쇄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까르투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채 안에서 네. 우리 수사님들이 이제 생활을 하시고, 거기는 또 더 특이한 거는 안에서 이제 그 독채 안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텃밭이 네네,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밥도 넣어줍니다, 거기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혼자 드시고 네. 하시던데. 베네딕토에는 가장 큰 거는 공동체 생활. 아까 아, 말씀드렸듯이 공동으로 우리가 모여서 성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휴게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가장 중요했던 그런 수도회입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뭐 금속공예, 목공예 이런 여러 가지 공예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귀여운 우리 수사님, 신부님 모습이 그려진 에코백과 또 조그마한 손거울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네. 것도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저희가 여러 가지 소임지가 있는데 네. 선교 총무국이라는 소임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 한국에선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어려웠던 시절에.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한국도 많이 잘 살게 됐고 저희 외관 수도원도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원을 받기보다는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총무국이라는 부서를 만들게 됐고, 우리 담당 신부님께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우리 연합회에서 회의를 하는 선교 총무들 모여서 회의도 해서 아프리카, 뭐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 아니면 중국, 뭐 국내 안에서 사회복지 시설 그런 곳곳에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네. 후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하게 되면 은인 피정이라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원을 하시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피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기념품으로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캐릭터도 만들어서 너무 우리가 귀여워요. 했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 이제 선물차 뭐 홍보해 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원래 베네딕토에 하면 가장 큰 거는 자급자족하는 수도이고,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후원을 받는 거는 오로지 우리가 중국, 뭐 아프리카, 지금 현재 우리 외관 수도원에도 아프리카 수사님들이 한 2분 계세요. 그래서 여기 캐릭터에도. 네네. 한 분은 이제 곧 나가게 될 건데, 우리 그 태양열, 태양광 네.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오셔서 그 기술을 다 배우고 이번 주 내로 아마 다시 출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진짜 자급자족을 위해. 네, 한 분은 지금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 가톨릭대학교 1학년에 지금 입학해서 네.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광안 박정희 아네스님께서요. 저도 한티하고 가고 싶었는데 가을쯤엔 꼭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수사님들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하셨고요. 글라라님, 리나나 신부님 베네딕토에 하면 환대가 떠올라요. 나그네에 대한 환대, 낯선이에 대한 환대. 그래서 음식 가공이 발달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 음식 하면은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소시지가 좀 유명하잖아요. 네, 신부님께서 네, 네. 잘 만든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고요. 네. 도대체 누가 그런 제보를 하시는? 이장규 신부님이요. 저는 소세지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저희 수도원 하면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독일식 소시지를 이제, 근데 이제 원래는 그거 판매를 하지 않았고, 네. 이것도 이야기가 좀 길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하면은 김치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독일 분들은 가장 큰 거는 이 소세지입니다. 맥주 아니고요? 맥주하고 같이 소주죠, 같이. 그렇죠? 이제 안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왔던 선교사분들이 추억으로 고향 향수병을 치료하고자 이런 순대를 만들어서 드시고 하셨답니다. 외국에서 김치 만들어 그렇죠, 먹듯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맛을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수사님들이 독일에 직접 가서, 예전에 이제 독일 수사님이 직접 만드셨다가 이제 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한국 수사님들이 이제 그 독일에 가서 직접 기술을 배워갖고 오셔서 그 독일 소세지, 그러니까
어떤 옛날 분들은 순대라고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순대랑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한국식으로 보면 순대를 만드는 것처럼 이 소세지를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저희 수사님들 안에서는 순대, 그 옛날 거기를 순대빵이라고도 했었어요. 아, 순대 만드는 곳이라 순대빵.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지금은 우리 분도푸드 최근에 그 친환경 그 뭐를 하면서 그 새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할인 판매도 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팔던데요. 그렇죠. 분도푸드를 그 검색창에 치시면 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수사님이 코로나19로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 저희 성교 총무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성교 총무국하고 저희 성소시라고 이 분도푸드하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홍보 겸 이 소세지도 소세지를. 판매할 겸 그래서 서울, 수원 뭐 이런 데를 저희가 홍보차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맛은 보장돼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아무리 그 맛있는 것도 네. 제 입맛에 맞는데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셔본 분은 꼭 찾기는 합니다. 네, 저도 한번 시켜보고 보려고요. 네, 와인 안주에도 좋고 네. 맥주 안주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다 소개가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 우리 빨간 소세지 있지요. 네, 분홍 그걸 색깔 이런 거. 그걸 생각을 해서 계란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맛없게 드시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분도푸드 검색하시면 소시지 네, 먹을 네, 수 네, 있고요. 네. 이제 신부님의 성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과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참 또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성소에 대한 저를 여쭤보면 솔직히 그렇게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외관 베네딕토하고 연결된 거는 제가 원래는 밖에서 그 청소년 기관에서 좀 일을 하다가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입회하기 전에는 서울 청소년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 청소년.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요셉손이 이렇게 찾게 됐어요. 남양주시에 있는. 성 베네딕토. 네, 그때는 저희 그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의 분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면담을 하다 보니까 신부님께서 저는 이제 성직을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보다는 외관으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네. 우리는 외관 수도원의 그 분원이기 때문에 예속 수도원이기 때문에 외관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외관이라는 곳을 잘 몰랐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그리고 조용한 요셉수원이 참 좋았는데 네. 돌아오면서 아 이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문득. 네 그게 이제 2008년 5월 5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날이 쉬는 날이라서 가서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건 아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청소년국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지 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그 외관수도원 성수담당 신부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 잘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요셉손 신부님이 알려주셨다고 하시면서 네. 이제 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 그때 당시에 그 저희 아빠 스님께서 남자 수도자 장상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셔서 네. 그 사무국장을 저희 수도에서 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하고 계셔서 정동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해화동에서 근무 중이었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부님께서 어느 날 추천서를 그 입회 지원서를 저한테 주시고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가정 방문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어머. 아직 저는 1년 되지도 네. 않고 그때는 외관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왔었거든요. 그리고 외관하고 인연을 따지면 1997년도에 처음 한번 와봤었던 거고 그건 기억은 아주 가물가물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께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뭐 이제 뭐 모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여기 청소년국도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뭐 내년이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아니라고 제가 그동안에 형제님을 만나봤는데 준비는 충분히 다 됐다. 당장 들어와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네, 하여튼 뭐 그랬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외관에 와 있었어요.
되게 물 네. 흐르듯이 스르르르 네. 들어오시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그 오래된 국유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 처음부터 수도에 가실 생각이 있던 누구나 건? 다 있죠. 있다가 뭐 그게 사람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 사람은 성소가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 내려놓고 살겠다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고. 네. 또 수도 생활 하다가도 정말 이거는 주님 뜻이 다른 게 있다 그러면 환속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예전엔 그게 되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소는 누구나 다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매님도 성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 성소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결혼 성소냐 아니면 수도 성소냐 아니면 성직 성소냐. 요즘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독신 성소도 있다고. 아, 독신이요? 그래서 잘 그거를 발견하고 저희는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부님께서 저를 잘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 성소 담당이셔서 그런지 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또 끝날 시간이 됐어요. 아,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럴 줄 알고 이제는 미리 네.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신부님? 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동성당 리디아님께서요. 분도푸드 소세지 만나겠어요. 수사님들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들어있으니 검색해보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가수다. 지금까지 성 베네딕토의 수도의 최요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직 다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게 됐는데 복장이 참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한 수도복을 입고 왔고 오늘은 그래도 저희 수도원에서는 주로 입는 게 이제 수도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수도복이라고 정식 명칭을 그렇게 부르나요? 그렇죠. 네, 수녀님들이 입는 건 이제 뭐 또 똑같은 수도복처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 수도에는 수도복을 잘 입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원래 이제 예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본래 그 평상복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입지는 않고 수도원 안에서 기도하거나 또 뭐 식사하거나 안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는 수도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입고는 왔습니다. 저는 방송을 시작하고 수도복을 정식적으로 보는 건 처음인데 그 모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징 같기도 한데 언제 쓰세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신자분들이 오시면 이 모자는 뭐냐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모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우와 뾰족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이제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거나 그렇게 농담으로도 하긴 하는데 원래는 이게 뭐냐면 사막에 우리가 이제 사막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수도원이 있잖아요. 거의 모래바람도 많고 그런 것도 이제 옛날 일상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요즘 시대에 와서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 끝기도 끝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모자를 쓰고 가면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 중이다. 그래서 수도원 안에서 뭐 모자를 쓰고 가면 뭐 말을 걸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모자 쓰고 계시다고 우와 신기하다 하고 만지면 안 되니까 뭐 친구들 아이들이. 올 때는 저 남자가 치마 입었다고 해서 치마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밖에 있는 건 스카폴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막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나저나 좀 더우시진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시는 분이 덥겠죠. 그래서 수도복은 저희가 보통은 이 검은색이 죽음의 의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도복을 입고 여름에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덥다고 그래가지고 흰색으로도 입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옷이 4벌 있어요. 겨울 2벌, 계절용. 네, 여름 2벌. 네, 북한님이요. 작년에 수도원 갔다가 새로 지어진 성전에 깜놀했습니다. 불이나 새로 지었다고요? 네, 2007년도에 저희가 그 성삼일 전례 중에 그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가지고. 그때 한쪽 건물 쪽이 완전 다 타가지고 2009년도가 제가 10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 건물을 또 짓고 그리고 현재 그래서
성당 쪽하고 이제 새로 숙소하고 새로 지었던 겁니다. 아, 그러면은 네. 새로 지은 지는 꽤 됐네요. 10년, 오랜만에 11년. 가셨나 봐요, 네, 네, 목사님께서. 그리고 오늘 선물을 잔뜩 들고 오셨잖아요. 네, 네, 네. 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신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의정부교구 김준희 우리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저희 수돈하고도 인연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성수 담당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손수 거울을 직접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수돈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선물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동그란 안경을 쓴 거는 신부님이랑 비슷한데 네네. 손을 이렇게 검지를 마주보고 소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소심하다는 거 표현 네. 맞나요?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리고 유상호 신부님께서 서양식 순대 맛집이라고 또 알아주셨네요. 지난주에 소세지 파는 거 자랑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지난 방송을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베네딕토에는 이탈리아 노르치아 출신 성 베네딕토를 스승으로 삼아 성인이 지은 수도 규칙을 따르는 수도회입니다. 베네딕토 영성은 근세와 현대에 생겨난 여타의 수도회들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베네딕토에는 무엇보다 함께 하느님을 찾는 공동체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베네딕토의 이상은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베네딕토 수도자는 정주와 수승다운 생활과 순명을 서원하며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의 삶은 기도와 노동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기도하고 일하라 네. 라고 우리 모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외부에서 보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그 틈틈이 또 일해서 먹고 살고 네. 그래서 그 베네딕토 성인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보기에 저희가 맨날 기도하고 일하라. 근데 원래까지 하면 기도하고 일하라 일거라까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기도하고 노동하고 렉시오 디비나로 이루어지는 게 저희 베네딕토 수도자들의 삶입니다. 딱 명료하네요. 네. 우리 베네딕토 수도자는 수도 공동체 안에서 규칙과 장상에게 순명하고 수도자다운 삶으로 형제들과 아울러 하느님을 찾아갑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일, 즉 전례를 삶의 중심에 놓고 손수노동하며 얻은 땀의 결실과 렉시오 디비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찾아가려는 수도자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 하느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하느님을 섬기는 학원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수도자들은 그 학원의 학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졸업은 하느님 품으로 갈 때 졸업장을 하느님 앞에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우리 수도원은 안으로는 수도승, 밖으로는 사도, 그리고 눈먼 이들에게 빛을 이라는 표 아래 베네딕토의 수도자로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저희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은 한국 최초 남자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원은 2019년 12월 13일 현재 120여 명의 회원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 본원 안에서는 우리 신부님들이 자주 쓰거나 성당에서 쓰는 금속공예실, 뭐 성작, 성반, 뭐 감실 만드는 금속공예실, 성당 의자 제대 뭐 이런 거를 만드는 목공예실, 스탠드 글라스를 만드는 유리화 공예실, 그리고 독일 소세지를 만드는 분도 푸드, 그리고 다양한 서적을 만드는 분도 출판사 인쇄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초공예실이 있어서 부활초, 제대초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대교구에서는 4개 본당, 외관, 석전, 가실, 대명 성당을 맡아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수녀원 지도도 하고 있고 피정의 집,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학, 선교지에서 파견돼서 교회와 지역사회에 봉사 활동하고 있는 수도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도원이라고 하셨죠? 가장 큰 수도원이 아니고 큰 수도원은 맞긴 한데 뭐 살레시오, 뭐 작은 형제회, 예수회가 있고요.
그 안에 저희도 이제 인원으로 따져봤을 때는 큰 수도에 네. 들어가고 한국 최초의 수도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도푸드, 분도 출판사 같은 거는 신자분들한테도 많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신부님께서 갖고 오신 특별한 선물을 완전 배포를 할 예정인데요. 네. 신부님, 수녀님들 얼굴이 그려진 이 귀여운 손거울 여러 개가 있고요. 공지영 작가의 책 수도원 기행2, 이승원 평론가가 쓴 구도시인 구상 평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하는 동안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원하시는 선물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부님 퀴즈 한 번 더 내주실까요? 네. 벌써 5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5월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분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인 땡땡 성월입니다. 성당을 찾으면 항상 마당 한쪽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시죠. 5월은 땡땡 성월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성모, 2번 대모, 3번 이모. 이상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댓글 또는 빵톡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부님이 차까지 끌고 오셔서 선물을 많이 가져오셨거든요. 주변에도 홍보하셔가지고 소문 좀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선물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선교 총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급자족하는 수도이긴 한데 후원을 받아서 또 아프리카 뭐 토고 뭐 이런 데도 해주는데 거기에 계신 신부님께서 특별히 부산 평화방송 간다고 하니까 신자분들에게 나눠주라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문자만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원하시는 선물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북한님께서 90년대 피전 갔을 때 대침묵, 소침묵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는 원래 대침묵, 그러니까 침묵하는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피정 신자들이 왔을 때 그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여기도 스튜디오에서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하늘이 안 보이는 곳은 다 침묵입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원 안에서는 침묵하는 그런 수도예요. 뭐 예전에 까르투시오 같은 우리 영화도 봤잖아요. 다큐멘터리. 이번에 나왔었죠. 그 안에서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봉쇄나 아니면 그런 베네딕토의 계열 이런 오래된 수도원 같은 경우는 침묵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에서는 식사 때나 이럴 때도 다 침묵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침묵은 아예 아무 얘기 안 하는 거고 소침묵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창가 쪽에 서 있거나 아니면 대화방이라고 또 골목골목 그 복도에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게 없는데 하늘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가 기준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전에 지렁이 엑기스가 유명했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사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것도 뭐 소임으로 이거 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저희 하시고. 수도원에서는 하지 않고 뭐 다른 데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 수도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세지 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얘기를 좀 못했잖아요. 네. 저희가 소임지 중에 또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쌀 농사도 저희가 집니다. 직접? 저희 수사님이 직접 논에 가서 쌀 농사를 짓고 그 쌀도 저희가 먹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수사님이 그걸 가공을 해서 무슨 뭐 누룽지 뭐 아니면은 말을 재배해서 뭐 마죽 아니면 양배추죽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솔직히 많이 구매를 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는 좀 사기 어렵고 어떻게 하면 잘 저희 수도원에 외관 성베니또 외관 수도원을 치면 저희 대표 번호가 나옵니다. 그걸로 문의를 하면 다 연결해드려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 선물을 많이 드린다고 했더니 문자가 갑자기 많이 오네요. 남산성당 김철은 라파엘님께서요. 미사 갔을 때 간격을 벌려 앉는 자리에 평화방송 스티커가 있어서 반가웠답니다. 애청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욱 특별해 보였답니다. 맞습니다. 또 인증샷까지 남겨주셨고요. 거제 옥포성당 프란체스카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신부님. 네, 답 성모. 유선영님의 마리아의 노래를 들으니 제가 좋아하는 옛날 가수 은희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아 좋네요. 오늘은 감사데이. 네. 2352번님도 문자 보내주셨고요. 권영조 파비아노 형제님께서
2004년, 16년 전에 성 베네딕토에 체험 피정했던 사진이에요. 네네. 오승윤 루카 수사님, 최 베네딕티나 수녀님 같이 찍었다고. 네, 예전에는 수녀님들하고 와, 같이 네. 지금 이 앞에 있는 포스터도 있는데 수도생활 체험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대상으로 네. 해서 1년에 2차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수사님들 일하는 곳도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렉쇼 디비나도 같이 하고 체험도 해보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뭐 성소를 뭐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쉬고 싶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와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서 임지연님께서 저는 귀여운 신부님 캐릭터가 안 보입니다. 실물로 받아서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딱 예쁜 손거울이어서 탐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지난 5월 7일을 시작으로 대구 지역의 성당에서도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재개된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미사를 재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저희 수도는 수사님들이 보통 한 70명, 60명 가량이 지금 본원에 살고 계시는데 네. 만약에 신자들이 오면은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저희도 거리를 둬야 되고 또 전례할 때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태원에서 맞아요. 다시 그런 위험해지고 다시 있어요. 그런 게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종교 집단 안에서도 또 코로나19가 또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미사를 재개할 생각은 없다라고 네. 저희 아빠스님과 임원단 회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도 그 주제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역에 대한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한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열리지는 않고 네. 조만간 5월 말 그리고 또 지금 또 다시 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추후 여건을 보고 저희가 미사를 열 계획입니다. 완전히 안전해진 이후에 네네. 열 계획이신 거죠. 안 그러면 저희도 수사님들이 연로한 수사님들이 많아서 네.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을 좀 불편하고 좀 어렵더라도 참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도원도 수도원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께서 현재 투잡을 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즘 뭐 이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 수도원 안에서 네. 성소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수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순심 남자 중고등학교. 네. 그래서 4개 학교가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여고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교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등교는 안 했지만 그래도 등교 개학 준비로 바쁠 텐데 오늘은 어떻게? 연가로 왔죠. 연가도 내시고. 네. 그 학교에서도 네. 지금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직접 온라인을 하지는 않고 네. 다른 뭐 국영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학습지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네. 올려놓고 왔습니다. 철학을 가르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게 된 계기도 있을까요? 저희는 순명이 가장 큰 겁니다. 아까 정주 수도승답게 생활하고 네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럴 것 같아요. 5년마다 한 번씩 서울대에서 교육부하고 연결해서 그 종교인들 대상으로 그 교육 종교교사 자격증을 주는 1년 과정이 있어요. 교목 연수 가시는 거. 종교교사 연수죠. 네, 그래서 그게 있다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그거를 가서 2015년도에 배우고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그래도 학교는 안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격증까지 있으신데. 네, 저희 신부님들도 있는 분들이 꽤 있고 그렇군요. 부산교구에서도 저랑 두 분이 같이 교육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 수녀님도 계세요. 네. 근데 남자분은 우리 수사님이 계시고 여자분은 수녀님이 계셨었는데 그 수녀님이 갑자기 허리가 무리가 돼서 아프셔가지고 아이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 그 타이밍에 그때 딱.
그래서 너 가. 그래서 너가 해서 예. 예 하고 가신 네, 거네요. 그래서 벌써 올해 3년째 지금 음.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셨을 텐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네. 또 여고생 맞죠? 네네네. 여고생들이 선생님들 별명도 막 짓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참 어려운 곳이 저는 남자 학교만 계속 다녔었거든요. 아, 네네. 중학교까지 남녀공학 빼고는 그러네요. 수도원까지. 여학교를 수도원 신학교도 그렇고 수도원도 네. 그렇고 근데 여학교를 가보니까 정말 무서운다고 표현하면 이게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네. 벌써 말을 더듬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해맑고 아주 좋은데 어느 날 저한테 저희 교장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저도 별명이 있습니까? 아, 라고. 교장 선생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아이들끼리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본인이 들으셨다고 어느 누구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는데 단호박이라고. 단호박? 네.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반말하거나 아니면 농담하거나 그러면 제가 혹여나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서 네. 존댓말을 쓰다가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갑자기 막 웃다가도 돌변합니다. 그래요? 너 왜 그러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랜다고 그래서 네. 단호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잘 어울리네요. 아, 그래요? 여기 오니까 네. 아나운서님도 별명이 단호박이라고 약간 그러는데 그런 면이 있죠. 네, 어째 이렇게 대화하면서 비슷한 면이 찾을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메디타님께서요. 언제인지 피정을 갔었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던지 오래오래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후 소세지 구매하기 위해서 다시 갔다고 정답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쉽게도 네, 오늘 상품에 소세지가 없어요. 네, 그게 제가 그거는 아직 못 사갖고 왔고요. 네. 인터넷 구매가 다 되고 요즘에는 맞습니다. 네, 분도 푸드 검색하면 되죠. 뭐 아니면 저희 수도원에 들어오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느 곳을 어떤 분을 찾고 싶거나 다 하면 그 수도에만 알면 번호로 연락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도원 같은 경우는 한 번 오신 분들은 또 오시게 돼요. 왜냐하면 편안함이 있고 피정. 네, 그리고 개인 피정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젊은이들은 정말 그냥 왔다가도 그 안에서 정말 이 집이 자기 성소를 찾으러 그러니까 다른 수도원에 다니다가 그 성소를 좀 더 고민하고 또 그 정말 내가 이 수도원을 가야 되나 고민하고 하러 왔을 때 저희 수도원 와서 그냥 쉬러 왔다가 저희하고 인연이 돼서 또 저희 집은 아니지만 다시 그 수도원을 확실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주기도 했죠. 네, 북한님께서 부산에서 기차 타고 외관역 내리면 가까워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가보셔도 좋을 듯 하셨는데 네. 신부님이 오시기 전부터 외관수도의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놀러 가기도 좋고 네네네. 산책하기도 좋다고. 네네네. 남산성당 김철현 라파엘님 탈모 신사모 청솔모가 아니고 정답은 성모입니다 하셨어요. 거제 옥포성당 프란체스카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베네딕토 수도회에 역사 기록물도 있잖아요. 노르베트 베버 신부님의 필름과 사진 등 중요한 보물이 있지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간 지가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와, 역사가 있으니까 정말 기록물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노르베트 베버 아빠스님이 1920년대쯤에 네. 독일에서 이제 저희 사목 방문으로 보면 되죠. 그걸 오셨다가 이제 필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네, 거기를 다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물이 오틸리안 우리 모원에 있다가 최근 100주년 기념회 하면서 저희 수도원으로 이제 그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엄청난 보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상물로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또 국가에서도 또 관리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네. 허락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네네네. 그렇군요. 네, 신부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수도 생활을 하게 되시면서 네. 수사의 길이 있고 사제의 길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언제 어떤 계기로 길을 네.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수도원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그 입회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베네딕토회 같은 경우 양성 과정이 이제 네. 좀 바뀌기도 했고 근데 제가 입회를 했을 때는 입회하면서 의사는 물어봅니다.
평수사로 가겠니? 사제직을 원하겠니?라고 물어보고 확정적인 건 아니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본인도 원하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원기 생활을 하고 네. 신학교 과정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신학교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이제 청원기 때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네. 또 그 외에 전에는 이제 입학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수도는 입학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어느 나이 제한은 없고요?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후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고졸부터 시작해서 35세까지 35세까지 네.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교육부에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학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수도원에 입회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35까지는 우리가 정하긴 했지만 요즘은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되신 분도 문의를 하면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하고 면담해서 저희 아빠 스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불가능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여론은 낮습니다. 일단 근데 가고 이제, 싶은 마음이 중요하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네. 어떤 연락을 하나 받았었냐면 한 50대 되신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수도원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직 한국은 그런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네네. 저희는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나이 규정은 보통 수도회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정해놓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수사와 사제의 길 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래는 중요한 거는 성직은 직무 수행을 하는 수도회입니다. 저희는 벤토 성인도 신부가 아니었고 그래서 수도 규칙에도 보면 사제가 원하면 아바스가 보고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도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입회하고 뭐 신학교로 가고 휴학하고 수련기 보내고 그다음에 첫 서원하면 다시 신학교를 갔다가 종신서원 해야 부제품을 받고 네. 사제서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년 정도 걸렸습니다. 살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뭐 13, 14년 오래 네네네. 걸리던데 조금 그게 이제 수도회마다 영성이 다르고 네. 그런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살레시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목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학교 있을 때 저희 같이 다녔었는데 4학년까지는 광주신학교를 다니고 휴학을 했다가 현장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신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 교구는 딱 7년에서 10년입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중간에 군대를 가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는 군대를 안 가더라도 그 사목 실습해가지고 모라토리움이라고 해가지고 휴학을 일부러 시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서 네. 현장에 가서 잘 모르는데 사목 활동 어떤 노동자가 와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노동을 안 해보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베네딕토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소임을 저희가 성직 수사라고 해서 소임을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수련기 때, 청원기 때 휴학을 하는 이유가 수련기 때는 법정 그 안에서 정말 수도 생활을 직접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청원기 때 같은 경우는 소임제를 다 체험을 해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마음도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거 외에 봉사직입니다. 미사 집전, 성사 집전하는 그거 말고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기간은 그래서 9년 정도?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면은 저희도 한 10년에서 11년. 왜냐하면 수련기 동안에는 신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보통 신학교는 7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를 하는 게 수련기 1년, 군대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예전에 까르투시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네. 식사를 하면서도 성경 읽기를 계속 하던데 혹시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도 그런가요? 까르투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방에서 밥을 먹고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 기도,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우리가 평화방송에서 방송한 음식 다큐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서울평방에서. 네네네. 그거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침묵. 그래서 식사 때도 침묵을 하게 돼요. 그래서 3명의 수사님이 이제 식당 봉사. 네. 왜냐하면 반찬이 차려져 있지만 필요한 거가 더 있으면 내가 말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청도 안 네, 되는구나. 그래서 손을 들면 그분들이 와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서빙을 해주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의 수사님이 독서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뷔페식으로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네. 왜냐하면 출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은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때는 저희가 독서 기도를 하는데, 독서 기도 때 못했던 이독서를 읽고 원장 신부님이 정해준 책을 하나를 읽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는 우리 베네딕토 수도 규칙 네. 그걸 읽고 그 다음에 또 원장 신부님이 정해주신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육적인 양식을 먹고 귀로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읽어주시는 분은 식사는 그 이후에 읽기가 끝난다. 네네. 이 모든 게 우리 그 베네딕토 성인이 쓴 네. 수도 규칙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배고플 수 있으니까 조금 소량의 포도주와 물을 타서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당에서 왜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성당과 식당을 중요시 여겼냐면 네. 성당에서는 영적인 양식, 우리 기도 하루에 5번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육적인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 시간도 아까우니까 어떻게 귀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식당 독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식사 시간에는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업무, 뭐 연예인 얘기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가끔은 이런 방법도 좀 왠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 중에 식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 365일 침묵 중에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가 아니고 주일 점심 때 그리고 이제 대축일 때는 아빠 스님이 이제 이야기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뭐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와인 한잔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일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또 그때는 시끄럽게 얘기하시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신부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에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아드릴 것이다 라는 수도 규칙에 나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수도원을 찾는 모든 이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수도원 원내에 있는 손님의 집에 묵으면서 개인 피정도 할 수 있고 수도 공동체의 전례를 참석하고 고요와 침묵 중에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원하시면 면담과 고해 성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성소 담당이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정비가 요즘에 많이 비싸요. 네. 그리고 외관 지역은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앞에 포스터도 있는데 젊은이 기도 모임, 남녀가 모입니다. 이거는 고등학생부터 40세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에 모임을 하고 이건 피정비는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지만 뭐 2만 원, 3만 원 뭐 어떨 때는 제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소 모임 같은 경우는 공짜 그리고 수도생활 체험 아까도 나왔지만 수도생활 체험 학교 그리고 부활 때와 성탄 때는 전례 피정 이렇게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수도원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전국 어디든지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고 또 피정을 오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 보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죠. 항상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저희 성베네딕토 외관 수도원도 이 느티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쉼터가 되고자 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을 뒤로하고 수도원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수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요한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보며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꼭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저희가 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지난주는 뭐 정신없이 그리고 이 시간이 평상시에는 아이들하고 그 1시간 하기가 정말 긴 시간인데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저희 수도원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 지금 코로나19로 닫혀는 있지만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너무 많은 걸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산 가수다 지금까지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최요엘 신부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